새누리당 경남도당이 고성군수 재선거에 당을 대표할 후보가 23일과 24일 경선을 거쳐 25일 최종 결정됩니다. 창원시 마산 앞부구 구산면 일대 조성될 마산 로봇랜드가 오랜 난항 끝에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1975년부터 시행되어 온 민방위가 올해로 4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창동 공영주차장은 증축과 신축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 담당 공무원의 행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이 고성군수 재선거에 당을 대표할 후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3일과 24일은 국민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25일 최종 후보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고성군민과 새정치민주연합, 무소속 후보들이 경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이 23일과 24일 양일간 고성군수 경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천심사위원회는 당원 30%,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 70%를 가중해 공천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성은 새누리당 강세 지역인 만큼 국민의 높은 관심은 물론 타 예비 후보들도 경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가 새누리당 소속 전 하학열 군수의 낙마로 치러지는 만큼 한 점 의혹 없이 진정한 고성의 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새누리당 소속 5명의 예비 후보들과 전화 통화를 통해 고성을 위한 마지막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우선 김종환 후보는 자신이 돈을 건넸다는 의혹은 검찰 수사에서 흠집내기로 밝혀질 것이라며 기업 유치로 고성군의 큰 발전을 이루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합전 분위스러운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신뢰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상대 후보의 이제 보강 수사를 대검에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간 그 사건에 대한 해명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성 지역에 큰 발전이 있어야만이 우리 고성 국민이 잘 살고 행복한 군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기업을 유치해서 고용 창출과 우리 지역의 소득 증대 그리고 세수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많은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최평호 후보 또한 식사 대접 논란에 자신은 관계가 없는 일이며 행정의 영속성을 위해 전 하군수의 정책을 계승하고 지역별 새로운 정책을 선보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식사 운운은 본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되어지면은 새누리당 통영 고성 당협의 이 군인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당원 2,700여 당원과 뜻을 같이 해서 우리 고성군을 명실상부한 그야말로 재도약하는 고성을 만들 것이며 특히 국민을 부모 형제처럼 생각하고 국민 참여 중심의 군정 추진으로 재도약하는 고성으로 국민이 다 함께 살만한 고성을 만들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거에 임해 가겠습니다. 박재하 이동훈 예비후보는 인터뷰 거절 의사를 밝혀왔으며 남성건 후보의 경우 선거 사무실과 통화했으나 별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은 25일 최종 공천자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며 일부 예비후보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발생하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거는 추후에 결정할 사항이지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한 번의 실망감을 안긴 새누리당이 깨끗한 후보자 선정을 통해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창원시 마산 앞부구 구산면 일대에 조성될 마산 로봇랜드 사업이 오랜 난항을 겪은 끝에 창원시와 경남도, 대우건설이
마산 로봇랜드 조성 사업 현장에서 실시 협약을 맺고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전주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창원시 마산 앞포구 구산면 일대에 로봇 전시관과 체험시설, 테마파크, 호텔 등을 짓는 마산 로봇랜드 사업. 구 마산 지역민들의 큰 기대를 안고 사업은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마산 로봇랜드 조성 사업의 시공사인 울트라건설이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공정률 13% 상태에서 멈춰버린 것입니다. 이후 울트라건설은 이번 사업에서 손을 뗐고 경남도는 대체 사업자로 생각하고 있던 대우건설 주식회사와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이 도 공무원이 부당하게 특혜를 줬다며 불만을 표하면서 이에 경남도 역시 안 시장의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경남도는 더 이상 마산 로봇랜드 사업에 경남도는 참여하지 않겠다, 돌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후 로봇랜드 사업이 백지화되는 듯했지만 서로 간의 오해를 풀고 오랜 갈등 끝에 마산 로봇랜드 조성 사업이 다시 재개됐습니다. 23일 경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 재단 그리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사업 재개를 위한 실시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입니다. 이제 대우건설은 자금력이라든지 시공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100%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건설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관광객을 얼마나 저희들이 유치를 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해 웅동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과 반드시 연계가 되어야만 여기도 같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이 로봇랜드 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만하게 다 타협이 이루어져서 대우건설이 이제 이 공사를 재개를 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경상남도와 창원시 그리고 관계자들이 모두 잘 협력해가지고 이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하게 끝나가지고 좋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남도는 이러한 실시 협약을 오는 11월 도의회에서 의결한다면 본격적으로 토목공사를 재개할 것이고, 사업이 재개되면 대우건설 측은 2018년 상반기에 공공부문 사업과 테마파크 조성 등 로봇랜드 1단계 사업을 끝낼 방침입니다. 오랜 난항을 겪고 마산 로봇랜드 조성 사업이 재개됐습니다. 오랜 난항을 겪은 만큼 지역민의 실망감도 컸을 것입니다. 무산 위기까지 간 마산 로봇랜드 조성 사업. 더 이상의 갈등 없이 순탄하게 진행돼 2018년에는 개관식을 하는 모습을 지역민들에게도 보일 수 있도록 원만한 추진을 기대해 봅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적의 무력 침공이나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구성된 민간 방위 활동을 이루는 민방위. 1975년부터 시행되어 온 이 민방위가 올해로 40주년을 맞았습니다. 21일과 22일 민방위 40주년을 맞아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는 기념식과 부대 행사가 개최됐는데요. 이만희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민방위 창설 40주년 기념식이 민방위 40년, 미래로 100년, 위대한 민방위라는 슬로건으로 22일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홍준표 도지사, 안상수 창원시장, 전국 민방위 대원 등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를 보내 민방위 4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뒤에서 나라를 위해 버팀목이 되어온 민방위 대원 여러분의 노고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 활동을 통해 국민 안전에 큰 기여를 한 공로로 창원시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개인 및 기관, 단체에게
정부 포상 7점이 수여됐습니다. 민방위 되는 안보 의식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 여러분이 국가 안보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컨벤션 센터 광장에서는 민방위 관련 전시, 체험 행사가 함께 진행돼 민방위 활동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내 가정과 이웃은 내가 지킨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활동하는 민방위. 앞으로도 변함없이 국민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나뉴스 임하늘입니다. 저렴한 주차비로 마산 원도심 권역의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있는 창동 공영주차장이 증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창동 상인들은 증축이 아닌 신축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시 마산 앞포구 동서동 소재 창동 공영주차장이 증축과 신축의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현재 2층 구조의 공영주차장은 마산 원도심 권역의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저렴한 주차비로 많은 시민들과 상인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동 공영주차장 주차 공간은 80면, 계속해 창동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늘면서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해 창원시가 창동 공영주차장을 증축시켜 주차 공간을 확보키로 했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일부 상인들이 증축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에 증축을 하게 된다면 주차시설이 한쪽에 쏠렸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히려 상권을 고루 살리기 위해선 창동예술촌 쪽에 신축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예술촌 초입 예술촌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예술촌을 아구라 강령도 만들어 놓고 나름이 만들어 놨지만 입구 쪽에 진입로가 3위로 도래해서 바로 예술촌 초입인데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좌회전 신호도 받게 해서 그쪽에 유동인구를 늘려서 거기도 좀 같이 살 수 있는 창동이 군인 발전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창원시는 사업성 부족과 진출입로 8m 이상 충족 요건 미달을 들며 신축 불승인을 내린 겁니다. 이는 지난 7월에 있었던 창원시와 중소기업청, 경상남도 창동 상인의 사자회의 당시 신축건의 불승인에 대한 이유를 이같이 들었습니다. 이에 추진위는 불승인의 이유를 보완해 다시 창원시에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사업 변경 재승인을 하게 되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뿐 재검토해달라는 것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이 과정 중에 창원시 공무원들의 건의의식까지 지적됐습니다. 그날 집회 과정에서 보여주신 내용을 보면 오셔가지고 뭐 조용히 해라, 그 고압적인 자세와 그리고 사대질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윽박질렀습니다. 그리고 저보고도 데스크하면서 제가 그래도 이 공영주차장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래도 하나의 대표입니다. 나이를 떠나서 이게 여론화가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보고 데스크하면서 데스크하면서 반말 비슷하게 하면서 무시했습니다. 그거는 약간 면박을 주면서 그렇게 하는 행태가 전형적인 공무원의 권위주의라고 봅니다. 시민들을 위해 능동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서야 할 공무원이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이것은 업무 태반이며 이는 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창동 공영주차장의 신축이냐 증축이냐라는 갈등 속에서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한 지적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일부 공무원들로 인해 다른 공무원들까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자신의 행동을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경남도와 창원시의 10조 원 규모의 예산을 관리할 은행 선정을 앞두고 BNK 경남은행과 농협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인수 과정에서 도의 1, 2금고를 상실했던 BNK 경남은행은 최근 성세환 회장이 도를 찾아 100억 원의 장학금을 기부하는 등 7억 5천억 원 규모의 금고 회복에 나섰으며 유일하게 주금고를 유지 중인 창원시에도 7천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기탁했습니다. 이에 농협도 100% 향토 자본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창원을 제외한 시군 1금고의 재계약을 마쳤으며 올해와 내년으로 예정된 금고 선정을 위해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애국국민운동 대연합은 23일 창원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치욕스러운 일본군 위안소가 대한민국에 재현되고 있다며 성명서를 내고 창원시의 위치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애국국민운동 대연합은 역사적 의미를 고려했다지만 현재 오동동은 음주가무에 거린하며 이곳에 소녀상을 설치한 것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부관 참시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역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무시한 시의 독단적 행정과 노래방을 바라보는 잘못된 동상 설치 방향을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은 각 향토사학자들이 지역 여성 독립군을 발굴하고 이를 기리는 동상을 세울 것을 제안했습니다. 경상남도와 농협 경남지역본부는 21일과 22일 양일간 도청 서편 잔디광장에서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판매 직거래 장터를 열어 호응을 얻었습니다. 도는 18개 시군에서 우수 농축수산물 403개 품목을 선보이며 또한 시군 판매 부스와 별도로 하동군 삼신 녹차마을 등 8개의 정보화 마을과 19개의 사회적 마을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직거래 장터에서는 도내 농수축산물과 추석 제수용품, 선물용 세트 등을 시중가보다 최대 67%까지 저렴하게 판매했습니다. 한편 도는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통해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민들에게 시중보다 비교적 저렴하고 품질 좋은 농축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수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마산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고철의 방사능 검사율이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이 21일 공개한 관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마산항으로 입항한 고철 수입 82건 중 14건만 검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전체의 17%로 전국에서 검사율이 가장 높은 광양항 82.4%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자 인근 부산항 23.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사율이 낮은 이유는 검사 장비 부실로 마산항은 현재 휴대용 장비 6대가 전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현숙 작가가 창동예술촌 아트센터에서 전시회를 엽니다. 이번 전시는 오주의 작가와의 모녀 전시로 정현숙 작가는 상상의 세계와 현실을 넘나드는 경계에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표현을 통하여 회상을 시도하는 노스텔지아 오브 러브, 오주의 작가는 과거의 일상적인 사진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추억과 일상을 주제로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시 형식은 개인전 형식으로 정현숙 작가와 오주의 작가는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개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편 전시는 다음 달 4일까지 창동예술촌 아트센터 2층에서 열립니다. 고현항 매립 반대 대책위는 착공을 앞둔 고현항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요구한 5개 항에 거제시와 시행사가 합의할 경우 매립 반대 운동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종복 전 경남FC 사장이 한강에 투신했다 구조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안 씨는 경남FC 재직 당시 외국인 선수 몸값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 노사가 내년부터 전 직원의 임금 피크제 시행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통영관광개발공사는 전국 지방공기업 노조연맹 소속 공기업 중 처음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합니다. 창원시는 마산해연구 두척동과 내서읍 평성리를 연결하는 도로를 24일부터 30일까지 추석 연휴 동안 임시 개통합니다. 임시 개통으로 추석 때 서마산 IC 주변 교통체증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대학교가 산업의과대학 설립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설립 계획서에는 인력 양성 방법, 산업 의료 인력 활동 영역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창원대는 의대 설립을 위한 범도민 서명 운동과 함께 학술 심포지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취객의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몰래 훔친 혐의로 42살 원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원 씨는 절도 현장에서 시민에게 몸싸움 끝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창원시가 대형 유통업체의 시장 독식으로 위기에 빠진 동네 서점을 살리기 위해 22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동네 서점 살리기 대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창원시의 동네 서점 살리기 대책은 지역 서점 인증제 도입, 지역 서점 구매 의무화, 도서 구입 수의 계약 전환과 책 읽는 도시 창원 조성 등 크게 4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종합주류회사 무학이 한국생산성본부가 발표하는 2015 국가 고객만족도 소주 부문에서 단독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무학의 대표 브랜드 좋은데이가 순환 소주 시장을 이끌고 수도권 및 전국 시장으로 판매를 넓히며 빠르게 인지도도 확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산회원구 전통시장 주부 모니터 요원 26명은 추석을 맞아 마산 야구장에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주부 모니터 요원은 한시적으로 할인 혜택이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해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더 저렴하게 제수용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당부했습니다. 신천마을은 23일 마을 생태 환경 개선 및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마을 진입로 화단 등 160m 구간에 홍인 동초 및 홍가시나무, 페랭이 가우라, 카시아, 소구, 체리시아꽃 등 총 700주를 심는 꽃길 조성 사업을 실시해 특색 있는 마을을 조성키로 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통영시 협의회는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통영시의 관광명소인 동피랑 마을에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통영시 협의회에서는 동피랑 마을 전체에 태극기 고지가 부식되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범국민의식 개혁운동 차원에서 이번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